사람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고성이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고성이는 지은호의 집 앞에서 끝내 문을 닫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남아있는 건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절박함 뿐이었죠. 한때는 박진석의 곁에서 모든 걸 가졌다고 믿었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그 집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고성이를 더 미치게 만들었는데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끝내 자존심을 접는 대신 더 독하게 이를 갈았습니다. 너만 없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분노였고 동시에 자기 합리화였죠. 지은호는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침모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상처가 또다시 덧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은호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고성희에게 빼앗긴 건 돈이 아니라 삶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고성희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고성희의 마지막 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등을 돌린 순간부터 고성희가 의지할 사람은 사실상 박성재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매달릴수록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요구는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향할 거라는 것도요. 같은 시각 병원에 홀로 앉아있던 이지혁은 심장 이식 대기 명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로 표시된 확률은 잔인할 만큼 냉정했는데요. 이지혁은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 남겨질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이상철 그리고 가족들까지.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아닌 고통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이런 선택은 오히려 지은호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점점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그 이유가 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프면 같이 버티면 되는 거잖아. 그 말에는 사랑보다도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고성희는 또 다른 선택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폭로였죠. 고성희는 박진석에게서 쫓겨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이 여전히 무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호의 사망신고, 한우진의 간이식, 그리고 박성재가 개입된 정황까지. 고성희는 한 기자에게 접근했고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조건부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말 안 할게요. 대신 나를 다시 끌어올려줄 기회를 줘요. 고성희는 끝까지 거래를 선택했는데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챈 사람은 뜻밖에도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우연히 박진석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고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이상철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상처 입을 사람은 지은호일 거라고요. 이상철은 고민 끝에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지혁의 상태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대신 숨이 막히는 느낌만 가득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이지혁이 원하지 않더라도 혼자만의 선택을 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지은호는 병원윤리위원회와 직접 상담을 시작했고 심장 이식과 관련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박영나. 박영나는 과거 검사 과정에서 희귀한 면역 수치를 보였고 그 기록이 아직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 박영나와 박성재 그리고 두 집안에 얽힌 감정이었죠. 한편 고성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기자와의 약속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박성재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성희는 다시 지은호를 찾아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내가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번에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이제는 엄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불쌍해요. 그 말은 고성희의 마지막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비밀 중 하나를 전혀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한 거죠. 그 비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이 이지혁의 생명과 박성재의 인생, 그리고 지은호의 사랑을 동시에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죠.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지금 누군가는 살기 위해 침묵을 택했고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끝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사랑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순간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느낄 때라는 걸 고성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집 앞에서 돌아선 그날 이후 고성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고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필요로 하던 사람들,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 웃으며 손을 내밀던 사람들까지 모두 사라졌죠. 고성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인간관계는 애초에 관계가 아니라 조건이었다는 사실을요. 고성희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피했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가방 하나를 꺼내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죠. 그 안에는 박진석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 통화기록, 메모,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녹취 일부까지. 그걸 바라보며 고성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난 뭘 버린 거지? 그 질문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고성희의 복수를 단순한 분노가 아닌 증명으로 바꿔놓기 시작했죠. 한편 박진석의 집안은 겉보기엔 여전히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유 없이 짜증이 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죠. 고성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박진석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지. 박진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성희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워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박성재 역시 불안했습니다. 고성희가 기자와 접촉했다는 소문은 이미 귀에 들어왔고 그 기자가 누구인지도 대략 짐작하고 있었죠.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포기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고성희에게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 결국 다들 날 버리는구나. 그 순간 고성희의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바꿨죠. 이야기는 할게요. 대신 내가 말하겠다는 신호가 가기 전까진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성희는 그 눈빛에서 조급함을 읽어냈습니다. 그 조급함은 곧 자신이 여전히 카드를 쥐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고성희는 처음으로 지은호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만은 나랑 같지 않길 바랐는데. 그 생각이 고성희를 무너뜨렸죠. 하지만 눈물을 닦은 뒤 고성희는 다시 결심합니다. 이 복수는 지은호를 위한 것도 박진석을 벌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요. 이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기록이라고.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이지혁의 상태가 다시 한번 위태로워집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를 한참이나 걸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죠. 지은호는 그 순간 고성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이지혁에게 모든 걸 숨기지 않겠다는 것. 희망이든 절망이든 함께 견디겠다고요. 지은호는 병실로 돌아와 이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 나 혼자 두지 말고.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지은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 고성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번엔 기자도 박성재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도움을 줬던,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인물이었죠. 고성희는 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이걸 바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주시는 겁니까? 언젠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면 그때 판단하세요. 그 말은 협박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위임이었죠. 그 선택이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고성의 자신도 완전히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점점 주변을 통제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덮으려 애쓰고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박진석의 이름 뒤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고성희를 찾아옵니다. 오래된 카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장소였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고성희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당신들은 늘 필요 없을 때 날 버렸어요. 근데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에 박성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성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죠. 마치 모든 걸 끝낸 사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건 결국 미련이라는 걸 지은호는 그날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지은호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죠. 대신 하루하루를 이전보다 더 단정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 하나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의 이름은 기대였습니다. 엄마라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 피로 이어진 사람이라면 끝내는 돌아볼 거라는 미련. 지은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기대 하나로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붙잡아 왔는지를요. 며칠 뒤 지은호는 병원에서 이지혁을 마주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고 필연이라고 하기엔 서로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얼굴이었죠. 이지혁은 이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웃을 때마다 숨을 고르는 습관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눌러둔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는지 들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나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한참 뒤에야 나온 이지혁의 말은 변명 같기도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잔인한 선택이라는 거 알아요? 그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득도 다짐도 필요 없는 순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지은호는 오랜만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려고 마신 술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선택한 술이었죠. 잔을 내려놓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끝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있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고성희는 숨을 고르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나랑 같아질 거야. 버티는 사람은 다 이렇게 돼. 그 말은 위로도 경고도 아닌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니, 변할 생각조차 없다는 걸요. 엄마. 지은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성희는 그 한마디에 숨을 삼켰습니다. 난 이제 엄마를 이해는 해요. 지은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해랑 용서는 다른 거더라고요. 그 말에 고성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제 엄마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고성희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죄책감으로도 건드릴 수 없던 벽이 처음으로 세워진 순간이었죠. 지은호, 너 지금 고성희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 묵어있던 돌 하나가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죠. 아팠지만 동시에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같은 시각 고성희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은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 한다. 그 문장은 고성희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했죠.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고성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이름과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다음 날 병원 윤리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이지혁의 보호자가 아닌 함께 결정할 사람으로서요. 지은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눈이 아니라 선택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날 이후 지은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고성희의 복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택한 두 모녀의 선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